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주간전망소 업로드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느라 특히 나들이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이렇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이제 또 날씨 좀 추워지면 이제 야외 활동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다시 또 일찍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인트로 짧게 하고 오늘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주 금융시장은 뭐 한마디로 이 위험자산의 강세 또 안전자산의 약세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식이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고 반면에 채권시장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동의는 결국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를 한 이후에 지금 다음 달 있을 11월 에이펙 회담에서는 이 무역 협상의 1단계에 대한 어떤 공동 성명이 이제 채택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커져서이고요. 미국의 무역대표부 또 중국의 무역대표부 모두 다 1단계 무역협상에 대해서 뭐 거의 최종 단계의 합의에 이르렀다. 뭐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주말에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일단 10월 말 브렉시트 일정은 좀 연기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노딜 브렉시트, 즉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덜컥 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 합의하에 진행이 될 거다. 뭐 이제 이러한 일단의 안도감들이 든 게 지난주에 가장 큰 이 금융시장의 좀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완전히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아니죠. 늘 금융시장이 그렇지만 또 최근 사항들 보게 되면 이게 뭐 좋은 쪽으로 흘러가다가 또 뭔가 이벤트가 터지기도 해서 뭐 계속해서 긴장의 끈은 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브렉시트 일정에 대해서 연기는 하지만 그게 뭐 3개월 연기인지 아니면 뭐 몇 주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28, 29일 날 유럽연합 의회에서 뭐 이 부분들을 좀 논의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도 지금 뭐 좋은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 피터 나바로 백악관의 이 무역 그 정책국장이죠. 뭐 이 사람은 여전히 뭐 기술 지재권 부분들까지도 협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강경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뉴스를 봐서는 이제 이 부분의 독자적인 주장이고 다른 쪽은 이제 부분 단계 협상을 좀 해가자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좀 끝까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최근에 국내 금리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이건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뭐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제법 올라오긴 했어요. 전고점 수준까지 거의 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고 지금 매우 가파르게 금리가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인하가 되긴 했는데, 2명의 금리 동결 소수론자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대충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금리는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1.45까지 올라왔는데 기준금리가 1.25니까 지금 기준금리 대비 20bp 가깝게 지금 상승해서 이 폭이 벌어지는 거고요. 10년 같은 경우는 1.68, 1.69 정도 되니까 역시 뭐 거의 기준금리 대비 40bp 이상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대부분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마지막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즉, 그동안의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이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들이 반영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모습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빠르거든요. 국내 경기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 딱히 뭐 4분기에도 성장률이 썩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벌써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를 반영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이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도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정부가 계속해서 경기가 부진하니까 확장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 펴겠다. 결국 이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의 부채도 늘어나는, 실제로 내년도 가게 되면 국가 채권이 많이 발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최근에 좀 금리 상승의 주요 요인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이게 뭐 펀더멘탈리 경기가 막 좋아져서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금리의 바닥은 요번 사이클에서는 좀 본 걸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뭐 시장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이하로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고, 떨어져 봤자 지난번 금리 바닥 정도, 뭐 요 정도가 이제 대충 요번 사이클에서 바닥은 확인한 것 같은데, 벌써부터 금리가 상승 추세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최근에 금리 상승들이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센티멘트는 계속 약해져 있어서 금리 상승세가 좀 진정되려면 시간은 조금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그 달러화가 지난주에 다시 이제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위안화의 유로화의 강세가 좀 이어지다가 뭐 브렉시트가 이제 진행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좀 유로화 강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유로화 약세 보이면서 달러화가 다시 조금 반등한 이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위안화가 지금 한때 뭐 7.19, 뭐 7.15까지 갔다가 최근에 7.06대까지 조금 이렇게 슬 미끄러 내려오는 상황이고, 우리 달러원 환율도 지금 1170원대까지 하락폭을 좀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통화의 강세가 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제 그 유가가 50불대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확실히 50불 바닥, 뭐 65불 상단, 뭐 60불 상단, 요 박스권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범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좀 감소한 부분들, 또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 기대, 또 오펙 국가들의 감산이 좀 연장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은 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60불 이상도 못 가니까 대충 박스권에선 계속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가장 조금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게 바로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출시 연기되면서 뭐 한때 86만원대까지 지금 그 급락을, 860만원, 86만원이랬다. 예, 860만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1100만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한때 1200만원대까지 갔었는데, 뉴스는 일단은 이제 중국의 이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이 주는 그 기회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해서 돌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이 주는 기회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G2라 일컬어지는 이제 중국이 이 글로벌 블록체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이런 느낌이어서, 이제 이게 향후에
블록체인의 지금 가장 그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가격에도 조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출시 연기되면서 이제 이 페이스북 그 CEO죠. 이 마크 주커버그가 한 얘기로는 만약에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가 연기되면 미국이 글로벌리 블록체인의 어떤 그 기술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그러한 주도권을 좀 넘겨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역시 비트코인 바닥은 좀 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 주에 경제지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일요일 날 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꾸 다음 주라는 말이 뱉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혼란스럽더라도 그냥 알아서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지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혼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눈치껏 상황 봐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음 주 지표들 쭉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음 주는 다시 이제 월말과 월초를 맞이하면서 주요 경제지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약간 중요도로 보면 높은 애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빨간색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주 후반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월말 월초에 상당한 주의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시간의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27일 오늘 일단 중국의 9월달 공업이익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 경제지표 조금 부진한 거 반영하듯이 조금 부진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진 않고 사실은 이제 중국 지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제조업 PMI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 PMI가 다음 주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얘는 얘기 나오기면 그냥 얘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국가 통계 PMI가 있고 차이신 PMI가 있어요. 이제 차이는 뭐냐면 예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PMI라고 하는 거는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정부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대기업 중심 또 공기업 중심으로 발표하는 서베이가 있고 이 차이신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서베이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얘는 약간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서베이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약간 지수가 기준선인 50 이상이고 오히려 정부 공기업 관련된 부분은 50 이하예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지금 민간 부분이 더 이제 체감적인 경기가 좋은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최근에 보면은 전달과 이렇게 크게 차이는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 무역 협상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지난주에 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아직 제조업 지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다음 주에 이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다던가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어 보인다. 이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특별한 건 없고 화요일 날 우리 BSI, ESI, 그러니까 기업 경기 조사 지수, 그다음에 경기 체감 지수 발표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주가하고 금융시장하고 민감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주가가 코스피가 좀 제법 반등하고 코스닥도 좀 올라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인 경제보다는 좀 지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린 이유가 수목금에 주요하는 게 몰려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수요일날 가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3분기 GDP하고 이제 FOMC 발표가 있는데요. 먼저 3분기 GDP를 보면 지금 미국의 3, 4분기 GDP가 GDP 나우 모형으로는 한 1.8% 정도 예상이고 그 다음에
뉴욕 연은에서 이 나우캐스팅이라는 모형으로 추정하기로는 한 1.9 정도. 그래서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률이 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지난번 전망치가 이제 2분기 성장률이 2.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지금 뭐 컨센서스가 약간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GDP 나우나 뭐 나우캐스팅이라던가 이런 그 주요 연방은행에서 그 추정하는 모형으로는 뭐 한 1.8 내외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3분기는 조금 계절적으로 그 부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요거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메인은 사실은 FOMC인데,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매우 높아요. 지금 다음 주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 얼마를 보고 있냐면, 제가 지금 열고 있는 게 이제 CME에서 추정하는 그 금리 전망 확률인데요. 보시면은 다음 주 FOMC에서 기준금리가 현재 1.75에서 2.0인데 1.5에서 1.75로 인하될 확률을 지금 93.5%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확률이라고 해서 조금 말이 그런데 여기 이제 뭐 probability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제 자꾸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은 FF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Federal Fund Rate, 즉 미국의 연방 기준 금리를 거래하는 그 선물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그 선물 거래 시장에서 반영되는 선물 가격을 역산해 가지고 금리로 환산해 보면 현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어떤 확률로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 확률은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변경에 대한 기대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더 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 금리가 인하될 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93.5%가 다 죄다 금리가 인하될 걸로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음 주 FOMC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연준은 그동안 계속 스탠스가 뭐였냐면, 지금의 금리 인하가 인슈런스 컷이다, 즉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다라는 거예요. 이 인슈런스 컷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는데 경기 여건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일단 몇 번 금리를 내려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기가 확실히 안정화되면 다시 인상할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90년대 중반에 그런 인슈런스 컷 형태로 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중간에 한 3번 정도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3번째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하고 좀 횟수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통화정책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일 거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올해 12월 FOMC에서 금리가 한 번 더 인하될 거에 대한 확률을 한 35% 정도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좀 기대치 좀 떨어졌고,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이렇게 잘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그 예상대로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연준 입장에서는 더더욱 계속해서 이제 인슈런스 컷을 할 이유는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 채권 시장이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도 아까 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저점 대비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다음 주 금리 인하 확률을 93%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기준금리가 1.5에서 1.75가 되는데, 지금 2년짜리 금리가 1.63 정도란 얘기는 이제 그 다음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좀 미리 좀 긴장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금리 인하 한 번 더 해주는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겠네요. 그 다음번 인하가 뭐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하여튼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하면 어쩌냐라는 그런 불안감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실제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아까 중국의 국가통계 PMI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BOJ 회의도 있는데 별로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대한민국의 9월 산업을당 동향 지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 증가율 계속 부진하니까 뭐 분위기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다음날 1일도 우리나라 수출 또 이제 물가 발표되는데, 뭐 물가도 마이너스일 것 같고 수출도 두 자릿수 이상의 마이너스 증가율이라서 최근 분위기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매크로 경제 지표는 둔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은 매크로 지표는 조금 옛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포워드 루킹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일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정말로 이제 1단계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11월 중순에 있는 에이펙에서 둘이 서명한 다음에 이제 12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관세 부과가 철회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지금 몰려 있고요. 이제 그런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이른바 리스크 온, 위험 선호 모드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특히나 이제 금리도 다음 주에 한번 인하됐겠다. 또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도 제거됐겠다.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죠. 반면에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이번에 했는데 이제 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애매해지는 것 같고, 대외 불확실성들 제거되면 그동안 이제 위험 회피 성향들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뭐 이것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장세가 결국은 이제 이 무역협상에 또 달려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그 중국에서는 이제 19기 사중전회가 열려요. 참고로 이 사중전회가 뭐냐면, 그 중전회라는 거를 여러분 뭐 네이버 사전 가서 찾아보시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약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뭐 1중전회, 2중전회 이렇게 이제 그 기수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지금 다음 주에 있을 거는 이제 사중전회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미국과의 최근에 이제 무역 그 어떤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중국에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지 뭐 요것도 한번 뉴스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가장 그 이제 정점을 찍는 게 바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인데,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날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 1일이 지금 첫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망치를 보면 지난달이 한 13만 6천 건 정도 고용자 수가 늘어났는데, 요번에는 조금 예측치는 한 9만 건 정도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 GM에서 파업이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요 정도 수준만 되면 뭐 파업 영향이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아주 뭐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뭐 한 3만 건도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그 아주 아웃라이어 정도 되는 전망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나오면 또 이게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사실 잘 예측이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고, 이 이코노미스트들도 대부분 12개월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고용지표 한번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이 다음 주 경제지표하고 또 이벤트까지 한번 살펴드렸고요. 오늘 주간 전망소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교차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감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또 여러분 반가운 그런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전망소, 저는 경제와 추물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